아빠에게서 버려진 엄마를 살리기 위해 유진은 엄마가 간직하고 있던 옥 목걸이를 팔러 보석상으로 향하고 유진에게는 있는 줄도 몰랐던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명희가 민호를 버린 업보인가? 4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비가 내리는 초겨울 오후 19살 유진은 낡은 우산을 쓰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평생 간직해온 옥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엄마 장서연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유진에게 병원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만 팔면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유진은 마음을 다잡으며 작은 귀금속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가 보석 간판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유진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고급스러운 보석들로 가득했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 뒤에서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명희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앳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초라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옥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쌓인 연한 녹색옥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걸 팔고 싶은데요. 얼마나 할까요? 한명희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목걸이는 40여 년 전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가 가지고 계셨어요. 평생 간직하던 거라 팔기 정말 싫지만 지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요. 한명희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니. 그녀가 버린 딸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서연이요. 왜 그러세요? 한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버리고 떠난 딸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아이는 자신의 외손녀였습니다. 이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유진의 질문에 한명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옥이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명희는 뒷방으로 들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여 년 전 그녀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명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어. 한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옥 목걸이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유진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목걸이가 상당히 좋은 품질이라. 유진은 놀란 눈으로 돈 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의 몇 배였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정말 이 목걸이가 그만큼 가치가 있나요? 한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옥은 특별합니다. 이런 품질의 옥은 요즘 찾기 힘들거든요. 유진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한명희는 창문 너머로 유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서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한명희는 재빨리 가게 문을 닫고 유진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는 거리에서 유진의 빨간 우산을 쫓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여 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로 인해 잃어버린 딸과 사랑하는 사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진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한명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유진이 낡은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한명희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들어가도 될까? 서연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용기를 내어 건물로 들어간 한명희는 유진이 사라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살짝 열린 문틈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술비 마련했어요. 한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원룸 안 창가에 놓인 침대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한명희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장서연, 자신이 버리고 떠난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서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간직하던 옥 목걸이요.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유일한. 알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한명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 이제 병원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작은 사랑의 표시가.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명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내린 선택의 순간들이. 40년 전 한명희는 귀금속 명가 한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가문의 자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장민호, 평범한 가정 출신이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그와 한명희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민호 씨. 봄날의 공원에서 한명희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 가족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설득할게요. 우리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명희의 낙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 소식이 그녀의 큰오빠 한상욱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한가의 딸이 그런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한상욱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명진그룹과의 사업 확장을 위해 이미 한명희를 명진 회장의 아들과 맺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오빠, 난 민호를 사랑해요. 우리는 아이도 가졌어요. 내 동생을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로 만들 순 없어. 넌 명진가의 며느리가 되어야 해. 그게 우리 가문을 위한 길이야. 한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요. 민호와 결혼할 거예요. 한상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그 남자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한명희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상욱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한명희는 민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오빠의 압박은 점점 심해져 왔고 민호와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민호 씨.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난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민호의 눈에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명희는 차마 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고 그것이 민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명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한상욱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민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출산 후 한명희는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보육원에 맡겨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옥목걸이를 아이의 손목에 묶어주었습니다. 언젠가 널 찾을게. 엄마가 꼭 찾을 거야. 그리고 한명희는 명진 회장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상욱이 명진과 손잡고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한명희는 원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죄책감은 하루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등을 돌릴 것인가. 자신의 업보가 서연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명희는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명희는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서연을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서연과 유진이 병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한명희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보석가게에서 만났던.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한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에?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명희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한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서연 씨, 그 목걸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누가 주셨는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 엄마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유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널 보육원에 맡겼어. 그리고 그 목걸이를 내게 남겼지. 그것이 내가 너를 언젠가 찾겠다는 약속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오랜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죠?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한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한명희는 설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내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죽었을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라도 믿어야 했어.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어제 만났던 보석가게 주인이라니. 엄마, 일단 검사부터 받고 이야기해요. 유진이 서연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한명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병원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적어도 이제 서연을 찾았으니 그녀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명희가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명희? 한상욱이었습니다. 70둘의 나이에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명희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명희는 침묵했습니다. 한상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찾은 건가? 한명희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본 한상욱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쳤구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명진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한명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오빠. 난 내 딸을 찾았고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넌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한명희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날 위해서요? 오빠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민호를 죽게 하고 내 아이를 빼앗고. 한상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심해, 명희. 내가 과거를 파헤치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 딸과 손녀도 위험해질 거다.
한명희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날 협박하지 마세요. 이제 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한상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기억해. 넌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한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상욱의 위협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유진, 그녀의 가족. 그날 오후 한명희는 용기를 내어 서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서연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한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한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내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명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 임신 소식, 한상욱의 협박, 그리고 민호의 죽음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난 너를 너무도 지키고 싶었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날 찾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두려웠어. 내 아빠가 사고를 당한 뒤 한상욱이 너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그리고 명진 회장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면 내가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진짜 날 찾고 싶었다면. 맞아, 내가 옳아. 난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너는 혼자 자랐고 힘든 삶을 살았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명희와 서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희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외손녀 민호의 피를 이어받은 또 다른 가족. 유진아, 앉을래? 너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명희는 유진에게도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도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신 이유가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난 너무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지. 내가 과연 너희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병실 밖에서는 한상욱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가 그 아이를 찾았어. 조치를 취해야 해. 다음 날 유진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한상욱의 비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진 씨, 한상욱 회장님께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한명희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한상욱의 존재는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중요한 가족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하지만 엄마는 지금 검사를 받고 있었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를 따라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에 한상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눈빛의 노인이었습니다. 유진이 다가가자 한상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유진 씨.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고 싶네요. 한상욱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희가 당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겠군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절반만 진실입니다.
유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내 할머니가 내 엄마를 버린 걸 알고 있니? 그녀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아이를 포기했어. 그리고 지금 와서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유진은 한상욱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명희가 들려준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한상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협박? 명희가 그렇게 말했나? 명희는 스스로 선택했어. 협박할 이유가 뭐가 있니? 결혼하면 명진의 부와 권력이 명희의 것이 될 텐데. 명희는 명진가의 부와 권력을 선택했고 너희 엄마를 버렸지. 그리고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희에게 돈을 주는 거야. 유진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한명희의 눈물 어린 고백과 한상욱의 차가운 주장 사이에서 그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만약 명희가 계속 너희와 접촉한다면 명진 회장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명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고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도움도 없어질 거야.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한 거죠. 한상욱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명희의 변명일 뿐이야. 하지만 기억해,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 유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한상욱의 말이 진실일까? 유진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한명희는 서연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어디 갔다 왔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상욱과의 만남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큰 혼란만 가져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한명희는 유진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수술은 내일 오전에 진행된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간 수술은 위험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알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한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수술 전에 다시 올게.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유진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한명희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엄마를 사랑했나요? 한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한 거야. 하루도 그 아픔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유진은 한상욱의 말과 한명희의 눈물 어린 고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한명희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기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할머니. 한명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병실을 나간 후 유진은 서연에게 한상욱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믿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 그리고 그 목걸이를 남겨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둔 서연의 병실은 긴장감을